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12월 18일 오전 3시 10분입니다. 요 며칠 계속 컨디션이 안 좋아서 영상 이 내용의 퀄리티가 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시작에 앞서서 뉴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자입니다. 보너스텍님께서 뉴스를 꼼꼼하게 잘 옮겨주시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우는 하락하고 있고 나스닥은 올라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우 차트도 한번 쪽에다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일단 사람들이 일단 기술주 희망에 지금 몰려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우가 떨어진다는 건 경기가 조금은 이제 진정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비트코인 이제라도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사면 떨어집니다. 지금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안 사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트코인이 몰리니까 알트코인이 떨어지거든요. 이거는 수급의 원리예요.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세력들은 주포 세력들이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샀다는 건 누군가는 팔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저희들만 이렇게 하면 모르겠지만 대다수 사람들이 샀다는 것은 누군가 팔았다는 이야기고, 그 많이 팔았던 세력이 집단이 세력이라면,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세력이라면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놔주고 그냥 고점에서 파는 게 아니라 놔줄 건 놔줄 줄 아셔야 되는 겁니다. 뉴욕증시 반도체가 끌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제 테슬라 오를 수 있다. 오를 수 있다. 테슬라는 뭐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테슬라는 계속 좋다라고 말씀드렸었기 때문에 테슬라는 괜찮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 하지만 수 있다라는 표현은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계엄 탄핵 있어도 잘 버텼죠. 뭐 드리온 같은 것도 잘 움직였었고, 저희들 갖고 있는 정보도 다 괜찮더라고요. 네. FOMC가 내일 모레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변수가 조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인하보다는 동결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은데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식 의장 테머즈 등장 어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운용사 절반은 수익률 마이너스, 연말 기합 전국에 클로징 늦었다. 그런가요? 저희는 많이 벌었는데, 그죠? 얼어붙었던 속이 다시 잡았다. 좀 다행이다. 그죠? 경기가 좀 좋아져야 될 텐데 다행입니다. 타넥스클 털어내니 개인 컴백. 뭐 아직까지 털어낸 건 아니죠. 현재에서 이제 확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어쨌든 중간에 이제 윤석열 아직도 대통령이라고 붙여되더라. 윤석열 대통령이 중간에 또 한 번 막 계엄을 하고 막 이런 뻘짓거리를 못 하게 됐다. 직무정지에 걸렸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내 실적 추정 차양 한화되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요. 워낙 실적치가 높았기 때문에, 예상의 상치가 높았기 때문에 조금 줄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네. 금은 지금 금은 언제든지 올라가겠지만 저희들이 사라고 할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그거에 비하면 증시가 더 많이 오르고 했고 코인 더 많이 오르긴 했지만, 은과 금 같은 경우는 저희 편하게 살 수 있는 상품이다라고 말씀 많이 드렸었어요. 근데 지금은 좀 큰 맛은 없을 겁니다. 네. 그 정도라고 말씀드리고, 로켓랩 이렇게 같이 올려주셨네요. 로켓랩 오 괜찮네요. 차트 괜찮아 보입니다. 요컬이 터졌고 다시 가는 모습. 신천당 제약 올려주신 것도 있고요.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 보여주셨습니다. 공공채 저희 것들 자료들 올라온 주시거든요. 성장률 조금 많이 떨어뜨렸죠, 그죠? 2% 정도. 이게 이제 금리랑도 같이 맥락이 되는 부분이고, 어쨌든 이 정도가 유지되길 바랄 뿐입니다. 네. 외국인 투자자금 순위 이번에 좀 들어왔다라고 하고 있네요, 그죠? 네. 관리재정 소지 개판이네요. 네. 평균 가구 수 전국이 1.8. 저희도 2인 가구가 이제 됐으니까. 네. 테슬라는 뭐 그렇다고 치고 물가는 2점대에 잘 버무르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살짝 또 반등, 물가 상승의 상률이 살짝 올랐네요, 최근에. 그죠? 그래서 동결을 하려나, 인상을 한 번 더 하려나, 그래서 좀 애매하긴 하구나. 어쨌든 2%대니까 동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거는 제가 자신 없습니다. 원래 잔잔한 말이 파동들 다 못 맞춰요. 큰 것만 잡으면 되거든. 참. 그래도 외환 보유액은 예전보다 조금 낮긴 한데 국가 부채가 좀 높네요, 그죠? 국가 부채가 좀 높은 상태. 국가 신용 등급은 많이 올려놨었는데 AA가 해서 글쎄요. 네. 대경선 대구 사시는 분들, 대경선이 이제
개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미역에서 경산역까지 빠르게 다닐 수 있게 되었죠. 네. 사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그 비트코인 오르는 건 요 녀석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비트코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요 녀석이 이제 나스닥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또 뭔가 이제 정말 비트코인 뭐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또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뉴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도 섹터들 나와 있네요. 이런 것들 이제 통폭 오시면 라드님께서 항상 올려주시고 주택 동향도 올려주시고 하시니까 이런 것들 관심 보시면서 관심 있는 분들은 뭐 저희 주식이나 코인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적인 이야기들 고수분들이 괜히 많이 계시거든요. 네. 정치심으로 이거 해줘야지. 진심으로 감사를 컷 없는 이제 한샘 방송 막 끊김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정보들 보시고 전반적인 큰 흐름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도 좀 좋아하는 부분이고 또 그 안에 보면 또 나도 진짜 전문가분들도 계시기도 하거든요. 좀 물어보셔서 도움을 많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분들 많이 계십니다. 자, 뭐 일단 돌아와서 환율부터 체크하겠습니다. 환율은 1436원 정도에서 지금 머무르고 있네요. 아직까지 진정세를 못 가지고 있다. 그겁니다. 네. 엔화는 역시나 9원대 살짝 반등 주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 미국 이제 환율이죠. 지금 벌빈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반등 줄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마 인상은 하진 않겠죠. 아마 동결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동결 쪽으로 가서 이렇게 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뭐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천천히 인할 거다. 급하게 인하면 미국 경제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정리하게 몇 년 겪어봤으니까 천천히 미국 경제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 우리나라도 큰 타격이 입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천천히 아마 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린 그때 동안 버텨야지. 외환 보유고가 생각보다 괜찮아서 다행입니다. S&P입니다. S&P는 이제 살짝 이제 조정세, 옆으로 가는 조정세로 조금 돌아간 상황이네요. 일단은 뭐 숏을 칠까 아직도 뭐 이렇다 뚜렷다 할 그런 방향성을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이제 횡보성 수렴파가 나왔고 최근에 거래가 좀 들어왔다는 부분, 이 부분이 거래가 좀 들어왔다는 부분이 조금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그죠? 그래서 오늘자에서 반등을 좀 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정도 흐름에 있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추세가 작동가 되겠죠. 내가 내일 추세가 살짝 이탈됐습니다. 작은 추세가. 그래서 아마 여기는 쳤다가 다시 더 덜어주고 이 정도 조정은 이제 일어날 수 있겠다 정도 생각하시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액션을 딱히 취하진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S&P 그랬고 다우는 위에 있으려나요? 다우 지수는 꽤 많이 빠졌네요. 그죠? 다우 지수는 안 좋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다우 지수는 계속 빠지고 있구나. 그죠? 나스닥만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경기가 안 좋다라는 걸 의미를 해주네요. 그죠? 저 다우 지수 최근 안 봐가지고 몰랐는데 다우 지수가 썩 좋지가 않네. 이 다우가 그 다우가 맞나? 아닌가? 다우 지수가 맞습니까? 맞는 것 같아요. 좀 안 좋네요, 그렇죠? 경기가 안 좋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S&P와 이제 이런 것들은 괜찮은 것 같은데 좀 확실하진 않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봐서 근데 맞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래요. 그러면은 이 돈이 언젠가는 터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차이나 근데 중국 증시가 이제 살아나면서 이제 다시 한번 그 미국이 이제 휘청거리는 걸 중국 증시가 또 받아주는 그런 그림이 한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과 중국이랑 이 두 놈들이 맨날 물고 뜯고 하면서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 거죠. 참 재밌습니다, 그죠?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공부합니다. 에코프로 삼성전자부터 볼게요. 삼성전자 54,000원이요. 네, 빠져주면 땡큐죠. 저는 빠져주면 이거 빠져주면 코인 안 사고 삼성전자 살 거예요. 만약에 5만 밑으로 빠지게 되면 저는 안전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뭐 이 가격에서는 생각을 해보면 뭐 여러분들 뭐 아이폰 많이 쓰시겠지만 저는 삼성을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그냥 노트 시리즈 펜이 있는 걸 무조건 써야 되기 때문에 노트북 산 것도 좀 이제 수업할 때 학생들을 가르칠 때 아주 요긴하게 쓰고 있고 작업도 하고 그리고 간단한 녹화라든지 이런 것도 다 잘 되기 때문에 쓰고 있고 집에 와서는 또 컴퓨터랑 바로 연결해서 작업을 하고 노트에 그다음에 이어폰에 시계까지 다 삼성 걸 쓰고 있네요. 가전제품은 LG 걸 쓰고 있고 애국자죠, 그죠? 맨날 욕해도. 그러면 그런 가지고 그 가치가 여기까지 빠졌다. 반도체 하나 때문에 물론 삼성 반도체가 좀 크긴 하지만 그러면 매력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코인은 리스크도 큰 빌지고 리턴도 값이 크죠. 그죠? 그래서 기대해 볼 만하고 여러분들 인생 역전 노려볼 만하다. 뭐 이럴 때 노려야지 언제 노릴 거야. 그죠? 맞지만 그거는 확실한 건 아니잖아. 근데 이건 거의 확실시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안전하게 보면 되는 것이고 평생 저는 계속 꾸준히 벌어갈 수 있을 텐데 자신 있으니까 그렇게 전략하는 겁니다. 화성 인더스트리 이런 것들도 볼만하네. 네. 농심은 박살났네요, 그죠? 이렇게 가면 이렇게 떨어진다니까. 이렇게 올라도. 농심 그때 얼마나 됐었어요, 그쵸? 그리고 여러분들 계속 이제 교훈으로 봐야 될 게 고프로입니다, 고프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욕을 바가지로 했던 종목이죠. 네가 뭘 아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만큼 더 가는 부분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다니까요. 이거 얼마나 갈지는 알 수 없고 이거를 갖다가 감히 맞추려고 해서도 안 돼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거래가 많이 터졌던 부분이 있어서 그 뒤에 있는 흐름들은 이렇게 급변동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으셔야 돼요. 특히나 가치가 좀 과대평가됐다고 한다면 그럼 비트코인의 가치는 미래에 더 좋아질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일시적으로라도 비싼 가격대에 도달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건 명백한 사실이에요. 자, 비트코인으로 돌아가 보죠. GOG20볼 때 어떠나요? 비트코인입니다. 10만 달러를 넘어서 상당히 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거 항상 여기서 계속 비싸다고 말씀드렸고요. 비싼 가격이다, 비싼 가격이다, 비싼 가격이다, 비싼 가격이다 계속 말씀드렸었어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싼 가격이다, 싼 가격이다, 싼 가격이다, 싼 가격이다. 여기도 비싼 가격이다, 비싼 가격이다. 그러면 물론 계속 들고 계셨으면 더 올라갔겠죠. 그렇지만 제가 뭐라 그러냐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비싼 가격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많이 비싼 가격이에요. 자, 앞으로 흔들흔들하면서 또 올라가겠죠. 올라갈 거라고 믿어요. 근데 올라가는 동안에서도 이런 식으로 흔들림이 등장을 하는데 이 흔들림을 여러분들 건져낼 수 있을 거냐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영원히 이렇게 상승하지 않거든요. 영원히 상승은 절대 안 합니다. 단언컨대 계속 못 올라가요. 뭘 할 수 있다 이 정도 할 수 있겠지. 이 맞추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맞추기보다는 지금부터는 대비하자, 이제 예방하자라는 충분이고,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손절가를 잡으면 되는 거예요. 손절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손해를 보시더라도. 아무튼 그렇게 되는 부분이고요. 일단 월봉상 측에서 일단은 볼빈자밴드를 뚫어버렸어요. 비싼 가격입니다. 근데 이 뚫었을 때도 사실 보면 좀 더 가다 뚫려 떨어지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입을 벌렸다면 여기서 쭉 떨어지는 경우는 별로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지표들도 지금 이제 과열권 초입도를 나타내고 있는 거 대형 지표들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25년 제가 이제 25년 초에 조정이 또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봄 정도에. 그러면은 그 봄에서 나오는 조정도 그러니까 이 정도 규모 또는 이 정도 규모를 크게 넘어서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짐작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행되다가 조정이 나와서 다시 갔다가 떨어지면 이거는 이제 다시 이렇게 하락할 수도 있거든요. 27년 정도 될 수 있겠다.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나중에 나오게 요 조정은 이제 여러분들 혹시라도 지금 좀 많이 수익을 못 가져가셨던 분들은 또 한번 크게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이때는 아마 알트코인 시장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25년은 비트보다는 알트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겠구나. 맛있겠구나 하면 제가 표현이 떡상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겠구나.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또 한 번의 알트코인들이 크게 움직이는 애들이 생길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지. 짐작을, 거래를.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뭐 리플이라는 종목도 좋고 리플도 지금 4,000원 왔잖아요. 근데 그거 뭐 더 갈 거라고 말씀드렸지만 난 안 산다 그랬지. 우리가 팔라고 말씀드렸던 가격이 요 정도 가격이에요. 그리고 떨어졌다가 일부 채워도 좋다. 어제는 또 이럴 때는 노려봐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며칠 전에? 이틀 전이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그걸 확인하고 가는 거죠. 그런 근거들도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비트코인 비는 그런 식으로 잘 움직일 가능성이 크고 작은 흐름에서 봤을 때는 뭐 요런 흐름들 가지고 뭐 여러분 떡상했네 무빙 보속하는 건뭐 저는 관심 없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쏘쏘합니다. 쏘쏘하고 그리고 뭐 조금 더 움직여지고 있죠. 최근에 조금 더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아마 또 주다가 한 번 더 가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는 여기서 어쨌든 요 구간에서도 엔딩 패턴, 그러니까 조정에 대한 이야기 드렸던 구간이 있잖아요. 이런 구간도 이런 구간도 마찬가지로, 그죠? 그래서 패턴들이 만약에 좀 망가지는, 그러니까 엔딩에 가까운 그런 흐름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 그때는 제가 여러분들께 좀 강하게 멘트를 칠 겁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뭐 나쁘진 않지만 적어도 일단 여기서 이런 타점은 아닙니다. 지금 이게 타점은 아니다. 어제 며칠 전에 타점이 한번 형성됐었고 지금 타점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비트코인은 뭐 더 갈 거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추세 깰 때까지 들고 계시면 됩니다. 추세는 이제 지금 뭐 일부 팔고 항상 말씀 일부 팔고 강수세 강해졌죠. 강해졌고 다시 약해졌거든요. 그리고 지금 다시 강해지고 있는 중이거든. 이게 어디까지 갈지 확인해 봐야 돼요. 요 추세 넘어갈 수 있을까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못 넘어갈 겁니다. 넘어치다가 이런 식으로 빠지더라도. 네. 그러니까 너무 디테일하게 뭐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런 물리목도 도그니까 이렇게 가는 동안 시간이 많잖아. 그래서 아직까지 이런 것들은 또 노려보아야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또 많이 움직이는 종목도 있을 수 있겠죠. 뭐 노트 밑에 보이는 뉴스 뭐 슈팅 나고 조정 뭐 쏘쏘합니다. 그죠? 뭐 급하게 움직일 필요도 없고 일단 슈팅이 나와서 요동치고 있고 알트코인들이 일단은 심폐소생도 다 들어갔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에요. 그 정도만 생각하시고 하셔도 충분하죠. 별로 마찬가지. 조금 약한가요? 네, 뭐 그래 또 붙네? 오케이. 좀 땡큐지 뭐. 안 가니까 붙는 거라 사람들이. 그치?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원화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실제로 보시면 이게 상장주도 건드리는 게 아니죠. 상장주들이 나오면서 빠지고 리플도 뭐 3,800, 3,900원 정도인데 제가 여러분들께 요때 어디였지? 요때 매도하셔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가격이나 이 가격이랑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일부 채우시면 되고 그렇죠. 일단 한 봉우리 더 나갈 수도 있을 거다 했지만 난 안 산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동일한 부분입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요런 흐름이 나왔으면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얼마 전에 방송에서 언급드렸죠. 요 추세 돌파가 나왔을 때부터는 시장을 다시 다르게 보셔야 돼요. A, B, C가 진행이 됐죠. 조정파 완성이 됐습니다. 그렇죠? 2,000원대 노려보자 그랬던 것 같은데 요 가격이 아마 약간 높을 겁니다. 2,500원쯤인가? 아무튼 그럼 2,000원대 확인됐죠. 얼마 며칠 전이죠. 확인됐고 반등을 줬는데 요 흐름이 나오면서 잘하면 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어쨌든 가던 날도 어쨌든 X가 됐든 뭐든 가긴 갈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보니까 공부방에 보시면 요거 보고 매매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너무 멋있으시죠. 너무 잘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과감해야 돼요. 돈을 벌려면. 그리고 또 빠르게 정리해서 안전장치를 또 마련해 두실 겁니다. 됐죠? 코인들의 흐름들이 전반적으로 막 쭉쭉쭉 상승하는 그림은 아니죠. 그죠? 그냥 꼴랑꼴랑 올라갔다가 조정 났다 그러고 있습니다. 체인닉 같은 경우는 조정이 좀 나오게 되면 또 한번 노려보시는 타이밍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에이드 비트코인 골드는 아직까지 못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보시면 비트코인 협성대법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비트코인은 앞으로도 한 3억 정도까지 그러니까 뭐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한 15년 정도 뷰를 보게 되면 한 3억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거다. 근데 그 중간에 흔들리는 과정들이 계속 생길 거고 그 고통들을 굳이 감내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해서 고점에서 여러분들 적재를 시켜드리고 있는데 큰 뷰는 한 3억 정도까지 갈 수 있을 겁니다. 약 24만 달러. 당시에 이제 지금은 이제 24만이면 3억 5천까지도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초장기적인 뷰예요. 그러니까 초장기적인 뷰지만은 저는 단언컨대 그래도 고가에서 사진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얼마 전에 작가일 때 쫄지 말고 노려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렸던 시절이 있었잖아.
맞죠?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이 보면 유튜버들을 보면 빠지면 더 빠진다, 오르면 더 오른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죠? 이럴 때도 보면 근데 뭐 깨지면 더 깨지고 막 이러는데 한센 같은 경우는 이 7천만 원대에서 쫄지 말고 살아라고 했단 말이야. 쫄지 말고 살아, 싸다고. 그래서 이럴 때 사는 거죠. 언제 사는 거냐고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그러고 나서 여기서 배팅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 구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 팔고 구경하는 거예요. 그게 맞아. 두고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어. 그러니까 얼마까지 가는지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턱만 먹어도 충분하다니까. 어. 그리고 이게 반복이 되면 뭐 끝까지 다 먹으려 했던 사람들 중에서 보다 더 이게 이거 독리가 효과가 되죠. 특히 이 황보장은 여러분 다 발라드렸잖아요. 그죠? 싹싹 발라댔어. 그걸 팔자, 사자, 팔자, 사자, 팔자, 사자. 근데 그걸 비중을 줄여서 말씀드리는 거지. 지금은 한센의 뷰가 일부 팔고 일부 들고 있자, 또는 아까 일부 팔았던 걸 밑에 사서 다시 들고 있자 이거거든요. 근데 비트는 좀 더 올랐습니다. 섭성대법의 가능성도 충분히 언급을 드렸었고, 그러니까 나올 것이다. 아마 그러니까 뭐라고 했지? 제가 이제 지난달 말쯤에 앞으로는 코인이 다 같이 움직이는 것보다는 일부 움직일 것이고 그 다음에는 아마 비트코인 흡성대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이게 공개 버전이다 보니까 막 더 이게 막 디테일하고 이러진 않았어요. 근데 그거를 디테일하게 해봤자 의미가 없어. 맞췄다 틀렸다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제 방송을 보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겁니다. 어쨌든 뭐 전반적인 표는 그렇고, 그래서 그런 흐름이 등장을 했고, 그리고 지금은 뭐 조금 이제 살펴보는 그런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문제는 이제 신규로 노리고 싶으신 분들이 문제인 거잖아요. 신규로 노리고 싶으신 분들도 며칠 전에 이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넣어두셔야죠. 언제 살 거야? 도전은 이때 하는 거야. 지금 딱 추세 돌파할 때. 크로노스 같은 경우 이런 것도 차트 이쁘잖아. 뭐 코인 좋아하는 거 차트만 보고 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뭐 코인을 좋아하시는 코인이랑 공부 좀 하셔가지고 넣는 거지. 넣어놓고 밑으로 쭉 깔아놓는 거야. 인내심을 가지시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죠? 작은 종목 하나하나 이거 갑니다 저거 갑니다 하기는 좀 그래요. 내가 예전에 뭐 몇몇 종목들 크게 선물로 드려서 CP 리딩을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대놓고 드린 적이 있었죠. 그리고 실제로 그때 드리고 나서 많이들 움직였단 말이에요. 많이들 올랐단 말이에요. 50% 뭐 100% 이렇게 움직임도 안단 말이에요. 됐죠? 그래서 뭐 이런 뭐 앞으로 관심 있게 좀 보셔도 될 만한 그런 좀 그 종목들 간단히 언급드리면 니오 프로토콜도 관심 있게 보실 만하고요. 타점은 잘 잡아 보십시오. 그리고 뭐 역시나 우리는 이오스다. 이오스를 추천하는 이유는 이제는 사실 파셨던 분들 다시 한번 도전해 볼 만할 겁니다. 이오스든 뭐 지금 엄청 싼 가격까지는 아닙니다. 김밥 살짝 붙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흔들림 폭이 자체가 빠져봤자 이제 우리 코인 하다가 반토막 나는 건 일도 아니거든. 근데 이 반토막이 나더라도 뭐 크게 아프지 않을 것 같다. 다른 거에 비해서. 다른 건 엄청 많이 움직이겠지. 얘들 그렇게 많이 움직이진 않을 것 같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이거 프로토콜 관심 있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어떤 게 있으려나? 플로우도 저는 관심 있게 보는 종목 중에 하나죠. 그죠? 근데 지금 조금 약하긴데 수급이 좀 덜 붙었어요. 왜냐면 익명 분할이 되면서 이제 그 세력들의 수급이 조금 이 거래량이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어서 아마 다음 25년 때는 또 흔들리면서 그때 말씀드렸던 그런 텀에 다시 분할해서 쭉 까시고 쭉 깔다가 또 먹으면 되는 거지. 한생 스타일 아시잖아요. 여러분들께 어떻게 말씀드려요? 큰 시황을 하잖아요. 큰 시황. 여기서 분할 매수, 배팅, 추가 배팅, 이 위에서 청산 제가 1,900원, 1,800, 1,900원 팔았거든요. 이거 여기까지 가는 게 너무 아깝더라고. 1,900 팔고 1차 농사, 1차 분할 매수, 2차 농사 크게 이것도 쭉 먹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만 먹어도 충분하단 말이야. 근데 이 작은 움직이 다 잡아먹지 않아도 된단 말이야. 그럼 지금 뭐 하는 단계야? 분할 매수. 분할 매수 하는데 고점에서 팔았던 물량에 해당해서 1차 분할 매수 딱 들어가고 대기. 이게 지금 핵심이야. 그냥 올 뚫으면 2차 분할 매수 그냥 또 돌파할 때 들어가 버릴 거야. 이번에는. 왜냐면 뚫으면 좀 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 전부 다. 연결됐죠. 그래서 뚫는 게 지금 안 보이고 있어서 지금 크게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뚫을지 다음에 뚫을지 모르는 거야. 그죠? 그럼 한 뭐 3분의 1절에서 절반 정도 채워놓으면 떨어진 만큼 또 수익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 정도 말씀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일단은 내일인가요? 그 이제 그 FOMC가 좀 지나고 나면 또 한번 또 차트의 단기적인 움직임이 조금 보여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같은 경우는 자,
흔들리는 거에 아래쪽에다가 타점을 좀 잡아놓고 이제 낚시하듯이 단타를 치시면 뭐 재미가 좀 있으실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만약에 깨지면 추가적인 매수하지 마십시오. 비트코인 입장에서는 뭐 1억 한 5천 정도에 아마 걸어두시면 마트성 단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이제 변동성이 이제 이거 가지고 먹을 만큼 이제 별 볼 일 없죠. 그죠? 네. 딱 비트코인 잘 가는구만. 코인이 이제 상승하는데 함께 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뿌듯합니다. 들고 있지 않아도. 비트맥스에 좀 남아있지 싶은데 볼 열어볼까요? 네. 예전에 비트맥스 했던 거 내가 안 건드린 것 같거든. 자,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디테일하고 뭐 성밀한 시향을 아직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걸 사실 예전에는 막 드리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런데 계속 느끼는 것은 그것이 부질없다라는 부분을 자꾸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디테일하게 너무 이렇게 섬세하게 해봤자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완전 조정장이기, 정보성 조정장이기 때문에 어렵고, 그래서 이런 거래량이 빠진 상태에서는 그게 의미도 없고, 그러니까 웨이브가 좀 요동칠 때는 괜찮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것들 디테일하게 잡아드릴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었고, 어쨌든 지금은 조금 숨지고 있으시다가 방향성이 조금 나오면 그때 액션을 취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아마 이 파동에 대해서 이렇게 ABC로 빠진 이 구간, 그러니까 플로우도 그렇고 만약에 뭐 네오라든 다른 종목도 이런 식으로 다 와준다면 여기는 조금 편하게 진입을 해보셔도 좋은 자리가 될 거다. 이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고 저렇고 하더라도 25년은 아마 알트코인들이 조금 힘을 낼 수 있는, 그리고 그렇지만 개나 소나 먹지 못하는 시장, 그런 시장이 연출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또 계속 가이드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마무리할게요. 뿅.